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하현재입니다. 대구 관련해서 하다가 대구 소식도 하나 전해드리려고요. 대구 시청자분들도 좀 계시죠? 예. 이 대구시에서 이제 지난 29일 날 전세 사기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금 지원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다른 지역보다는 실제로 좀 늦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책을 강구했다는 건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실제로 이제 지난 5월이었죠. 지난 5월에 이제 30대 여성이 저기 임대인들에서 이제 압박을 받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자살을 하셨죠. 고인이 되셨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여러 단체들에서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이제 실제로 이제 대구시 이제 민주당 대구광역시당은 이제 뭐 그러고 나서 6월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위원회 설치하고 활동을 계속 이어 나가서 결국에는 그래도 9월 29일 그래도 이런 이제 뭐 지원 사업을 대구시에서 시행을 하기 시작해서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큰 금액은 아닙니다. 가구별로 이제 최대 120만 원이니까 피해 규모 그리고 세대 원 구성에 따라서 크게 차이 나지 금액은 차이가 나겠지만 세부 시행은 제가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막막한, 실제로 전세면 거의 전세 구입하기 전에 그러니까 자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겠죠. 그게 이제 사기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고 그게 싹 날아간다면 앞날이 막막한데, 큰 지원금은 아닐지 몰라도 어, 그래도 최소 금액은 지원되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얘기 나온 김에 그 가구 원수에 따라 최대 120만 원 일단 그렇게 되고, 지원 대상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소재가 대구이고요. 전세 사기 피해자법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 또는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받은 사람이 가구 원수에 따라 1인 가구는 80만 원, 2인 가구는 100만 원, 3인 가구는 120만 원 이렇게 받네요. 근데 이제 긴급복지지원금에 따른 긴급 생계비 지원이나 다른 법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나 전세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어, 실제로 1인 가구 80만 원이면 물론 이제 전세가 이제 그것도 이제 대출을 보통 껴가지고 하니까 실제 대출 이자금도 막막하고, 하지만 한 1인 가구에 80만 원 정도면 적지 않은 금액이고 그리고 큰 도움은 될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사회복지,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 왜 걔네들이 잘못한 건데 왜 하냐라고 하지만, 이런 거를 이런 이제 사회복지는 투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이제 실제로 자살한 고인 되신 분에게도 그렇지만 그분들에게 이런 도움이라도 있었으면 다시 복구하고 다시 이제 사회에 진짜 이렇게 전세 사기를 받으면 뭐냐, 이분들의 사회적 기여도는 제로가 됩니다. 근데 이 정도의 도움으로 어떻게든 이제 다시 회생을 하시면 다시 사회에 복귀가 가능해지고, 그건 이제 그렇게 됨으로 해서 더 발전하는 나라 세상이 되겠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기여도가 얼마나 클지 모르지만 작은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사회 복지이고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국가가 해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럼 얘기 얘기 나온 김에 실제로 이제 뭐 전세 사기가 어떤 게 있나 그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이제 무자격 임대인 사기라는 게 있고요. 집주인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편취하는 방식. 가짜 서류를 만들어 집주인인 것처럼 속이거나
실제 주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계약을 체결한다. 뭐 대책은 뭐 등기부 등본을 통해 집주인의 명의를 하고 실제 소유자 인증 검토하는 거. 이거는 실제로 이제 부동산을 뭐 통하면 대부분 되길 거고요. 깡통 전세. 근데 이제 지금 문제가 부동산하고 결탁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간혹 있으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깡통 전세 사기라는 게 있고요. 집값보다 전세 보증금이 높은 경우를 이용한 사기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받은 후 집값이 하락하여 경매에 넘어가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지금 대구 쪽에서는 좀 많이 앞으로도 조금 위태위태한 거죠. 이제 집값 하락률이 원체 크니까. 그리고 뭐 실제로 그래서 대책은 매매가와 전세가를 비교해 전세 보증금이 집값의 7, 80% 이상은 주의합니다. 이거 근데 이거 실제로 뭐 내가 직접 안 찾아보면 힘든 겁니다. 그죠? 그러고 향후에 이제 집값이라는 거는 그 미래의 일이잖아요. 불확실성 때문에 집값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러고 이제 뭐 요거 지금 뭐 자료에서 7, 80% 이상이면 주의해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보통 전세가가 집값의 7, 80% 되지 않나요? 뭐 이상한 동네 아니면 5, 60% 이렇게 이하 되지가 않을 건데. 그리고 이제 뭐 하세요? 너 그러시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이제 다중 임대차 사기라는 게 있죠. 하나의 주택을 여러 명에게 전세로 임대하고 임대인이 동일한 주택을 여러 명에게 전세 계약을 맺고 뭐 각기 다른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임차인한테만 권리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이것도 뭐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그런 이제 이런 걸 막을 수 있고 그리고 신탁 사기 요것들이 좀 힘들죠. 이제 이게 집주인이 이제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맡긴 채 이를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고 전세 사기를 체결하는 사기입니다. 나중에 이제 신탁회사가 부동산 처분하면 임차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허위 공시지가 이용 사기. 집주인이 공시지가를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가지고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맺을 때 보증금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방식입니다. 임차인은 집의 가치가 낮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어 피해를 입습니다. 또 뭐 이것도 가압류 및 근저당 설정 사기. 집주인이 계약 체결로 요거로 이런 게 이제 실제로 그거죠. 그것도 계약 당시에 등본과 그 하고 계약하자마자 집주인이 가가지고 가압류를 그날 걸어버리면 등기부등본만에 없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확정일자 받고 뭐 이렇게 할 때는 내가 후순위로 밀려나는 그 계약 체결 후에 임차인 몰래 근저당이나 뭐 가압류를 설정하는 경우입니다. 뭐 경매로 넘어가면 임차인은 이게 이런 전세 사기가 이제 사기라는 게 뭐죠? 절대 티가 잘 안 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부동산하고 결탁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러고 실제로 그걸 막 이게 대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실제로 뭐냐 뭐 등기부 등본하고 뭐 전세 보증보험 가입하고 확정일자 전입 싣고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사기꾼들은 이런 걸 잘 모르겠죠. 이런 걸 모르게 이렇게 어떤 걸 일을 진행을 하겠죠.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전세라는 건 대한민국에만 있는 그 주택 임대에 관한 뭐 그런 그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저기 뭐 보증금이라는 걸 넣어 놓으면 그 보증금은 가치가 금액이 유지가 되니까 뭐 비용이 발생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거 뭐 잠깐 얘기를 하면 실제로 아파트는 보통 이제 한 그래도 6, 70%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전세가가 매입가 하에. 근데 6, 70% 정도로 전세를 들어가면 그러면 보통 한 3억짜리라고 하죠. 대구 시내에서 한 30평형대 신축 말고 오래된 거 3억이라 하니까 3억 아파트에 간단하게 계약을 뭐 좀 해서 뭐 1억 정도 시세보다 뭐 저기 그냥 계산 편하게 2억으로 전세를 들어간다고 하시죠. 2억이면은 한 달에 이자가 요새 뭐 모르겠지만 한 5% 정도 되면 한 100만 원 정도 되나요? 월세 아닙니까? 월세. 2억을 내가 보유를 하고 있으면 내가 2억을 다 가지고 있으면 뭐 실제로 뭐 하지만 하여튼 그거를 2억을
몰빵해가지고 전세에 들어가서 아유 비용이 안 들어간다. 2년 후에 물가 상승률까지 감안하면 한 달에 실제로 내가 나가는 돈은 꽤 있습니다. 월세는 없어지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2억 전세가 2억인 집을 뭐 보증금 뭐 1,000만 원에 월 100만 원에 들어간다 치죠. 뭐 이거 비율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면 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100만 원, 보증금 5천에 100만 원. 하여튼 뭐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은 한 1억 5천의 여유 자금이 생기는 거고 1억 5천을 어떻게든 투자를 해가지고 월 100만 원의 수익을 이상을 가져온다면 실제로 월세가 더 나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뭐 경기가 안 좋아지고 투자에 대한 전망이 낮을 때는 전세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러고 월세가 돈이 없다고 해가지고 뭐 선택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전 세계에 실제로 다른 나라는 전세라는 게 없고 다 월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월세 사는 모든 사람들 다 돈 없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보니까 뭐 제 아는 지인분들도 저기 뭐 잠실에 집 돈은 많은데 뭐 전세로 들어가고 월세로 들어가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차액을 투자를 하고 그 돈을 더 불리고 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이제 집 보유가 뭐 최우선 과제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그 돈을 유통할 수 있는 돈을 돌려서 불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하시고 솔직히 이제 뭐 그냥 넣어놓고 신경 쓰기 싫으니까 뭐 실제로 이제 편하긴 편하죠. 근데 돈의 가치를 생각을 하면 투자의 기회를 손실하는 거고 실제로 집은 얼마나 합니까? 집값이 떨어지면 나는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뭐죠? 깡통 전세 사기에 당하는 위험 리스크가 있고 집값이 오르면 집 주인한테만 이득이 되고 그래서 전세는 참 앞으로는 없어지지 않을까. 요즘 이제 차량도 뭐 할부로 구입하는 것보다 리스도 많아지고 렌트도 많아지는 상황에서 아마는 전세는 앞으로는 조금 이제 지양되거나 사라질 그거지 않을까. 주택 임대 방법이지 않을까. 실제로 전세가 없어진다면 갭 투자도 없어지겠죠. 그러지 않나요? 뭐 그쪽은 제가 전문이 아니라서 뭐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제 짧은 식견으로 그 정도의 뭐가 예상이 되네요. 뭐 제 의견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한 만큼 사랑하고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뿅.